안녕하세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며칠 전에 그 1200원을 넘어섰습니다. 마지노선을 1200원으로 하고 그 환율 당국이 계속 방어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원이 올랐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1300원, 1500원 혹은 그 이상으로 언제든지 치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 은행권에 달러 예금을 이제 들고 있는데요. 이는 다름 아닌 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모습들로 보이는 겁니다. 그 달러를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환율이 얼마까지 올라갈 걸 잘 전망하는 그런 전문가들이냐? 아닐 가능성이 크죠. 그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온 인생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시국은 3월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한다. 미국이 2022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당분간 계속 금리를 올릴 거라고 한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달러들이 미국으로 빨려들 가능성이 크네? 그러면 한국 내에 있는 달러들의 값어치는 더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달러 예금을 가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전망하는 뭐 자료들을 제가 조금씩 이렇게 찾아봤었거든요. 뭐 정부 기관 관련한 내용들 아니면은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의 내용들 이렇게 봤었는데 실제로 22년에 뭐 1150원에서 125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망들을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저도 사실 실제로 달러 환율이 뭐 그렇게 급등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봤어요. 근데 최근에 막상 이제 1월 말에 1월 26일, 27일 날 미 연준이 그 연준 회의 내용을 이렇게 오픈하고 나니 환율 시장들이 요동을 치는 거죠. 물가도 마찬가지, 뭐 환율도, 뭐 유가도 당장 뭐 지금 구정 명절 기간인데 뭐 편의점에서 맥주 4캔 하는 게 만 원이 되게 11,000원 올라가고 뭐 와인값 올라가고 뭐 아이스크림 가격 올라가고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보아오는 품목들의 가격이 눈에 띄게 이제 팍팍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환율도 마찬가지 같은 거죠. 에이 설마 그래도 설날 마지막 전주인데 환율이 저만큼 이렇게 올라가게 내버려 둘까? 금융당국이 막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1200원을 넘어섰죠.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1200원을 넘어서고 나면 그 다음에 1250원, 1300원까지는 금방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한번 막아내기가 어려운 거지 한번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은 속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달러 관련해서는 좀 관심을 좀 우선적으로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보통 보면은 이제 외국 주식을 뭐 예를 들어 나스닥에 투자를 하려면 원화를 달러로 먼저 바꿔놔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달러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지금 경제적으로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산보다는 현금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요. 현금을 비축해둬야 된다. 근데 그 현금이라는 게 원화도 있지만 달러도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꼭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안전자산으로 달러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금과 같이. 그래서 달러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30일 날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KB, 우리, 하나 등 5대 시중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이 1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581억 달러랍니다. 1억 달러라고 합니다. 예. 한국 돈으로 약 한 70조 정도인데요. 작년 1월 말하고 비교하면 한 76억 달러 정도가 증가한 거랍니다. 뭐 작년 1월 달에 한 505억 달러였고 이번에 1월 18일 기준으로 581억 달러 그러니까 76억 달러 정도가 이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게 뭐 다름 아닌 한국에 앞으로 되게 어려운 경제 충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안전자산인 달러를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뭐 실제로 뭐 달러 예금을 통해 가지고 이자를 뭐 되게 크게 보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로 이제 환율이 이제 오르게 되면 그로 인한 이익을 이제 보려는 게 이제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원금의 1.5에서 한 2% 정도에 달하는 환전 수수료도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죠. 뭐 1만 달러 예를 들어 1250만 원을
외화 예금에서 달러 현찰을 찾을 때는 1.5% 그러니까 18만 원에 대한 환전 수수료를 내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뭐 원달러 환율이 계단식으로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것보다는 분할해서 사놓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뭐 저 또한 이제 그러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아주 낮은 가격을, 아주 비싼 가격을 잘 판단해서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하는 게 잘 되면 좋은데 뜻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뭐 22년 연간으로 본다고 하면 월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뭐 환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월에 한 번이 힘들다라고 하면 분기가 한 번이든 아니면 뭐 2달에 한 번이든 이렇게 좀 분산해서 이렇게 사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은 각자 개개인의 뭐 판단에 뭐 맡기는 게, 판단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은행권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23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유튜브나 다른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분들의 얘기로는 1230원이 아니라 1300원 검색하고 1500원도 올해 1500원 그 이상도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이니까 아무쪼록 좀 엄중하게, 좀 냉정하게 좀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다들 보고 있고요. 뭐 3월 달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때까지 계속 달러의 상승 여지가 계속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1, 2, 3월 달 안에 추가 오버슈팅,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시점이 아마 1분기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네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쪼록 달러를 사놓는 것도 철저하게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인 거지, 뭐 달러를 사서 큰 돈을 벌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언제든지 항상 경우의 수를 본인이 생각한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도 언제든지 흘러갈 수 있다는 건 꼭 염두에 두고 지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달러 또한 현금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현금을 비축해 넣는 게 좀 더 낫겠다. 그리고 그 현금 중에서는 원하도 원하지만은 이왕이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는 좀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달러를 어떻게 사놓는 게 좋겠냐 하면은 뭐죠? 머니박스라고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기 머니박스라고 해서 명동 본점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실제로 이제 신분증을 가지고 달러를 살 원화를 준비해서 가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인터넷상으로 머니박스 md.com 이렇게 치셔가지고 들어가서 예약금을 이렇게 3%를 걸고 자기가 수령하러 갈 날짜를 지정해 놓고 그렇게 이제 예약금을 3% 내고 원하는 날짜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환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리 예약해 놓고 가는 건 좋은 점은 뭐냐면 지금 이제 확인되는 환율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 100달러를 환전한다라고 하면 1207원에 준하는 이제 100달러 아마 100달러치를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2월 3일이 오늘이 2월 1일인데 2월 3일 목요일 날이 됐어요. 원달러 환율이 예를 들어 1250원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저는 오늘 1207원에 미리 예약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2월 3일 날 1207원에 살 수 있는 거죠.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확인되는 달러 환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엔 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환율이 되었을 때 체결하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나는 1150원이라고 하는 원달러 환율이 됐을 때 그때 나 살 거야. 그러면 그게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또 해놓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 것도 활용하셔가지고 달러를 비축해 놓으면은 그래도 되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경제 상황이 앞으로 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철저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정이나 판단을 위해서는 다른 무수히 많은 내용들, 분위기들, 흐름들을 파악하신 이후에 결정해야 된다. 결정을 하시고 난 이후에 버는 것도 개인의 몫, 손실을 보는 것도 개인의 몫이니 함부로 누군가의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는 거는 위험한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절대로 그 어느 누구라고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얘기한다, 확신한다 라고 얘기하는 말은 한 번쯤은 경계하고 되돌아보고 한 번 더 의심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산시장에서는 모든 결정이 다 돈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죠. 벌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뭘 하든 간에 잃지 않는 걸 최우선 제일 원칙으로 설정하고 지내야 된다라는 게 무수히 많은 투자자, 대가들이 하는 얘기인 거죠. 뭐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손실을 보지 않아야 된다. 수익을 내야 된다. 그리고 원금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꾸준히 계속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죠. 기다리고 원하는 때가 왔을 때 그때를 맞이할 수 있게끔 잘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항상 소탐대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내가 원하는 가격 딱 왔을 때 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사야 되는 시기다라는 판단이 들면 지금의 가격에 너무 이렇게 현혹돼 가지고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좀 더 높은데 저 가격이면 살 텐데 이런 마음보다는 그때는 판단이 더 앞선다라고 하면 원하는 가격보다 조금 높다 하더라도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물론 그런 건 모두 다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철저히 개인적으로 결정하셔야 된다는 게 제가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는 얘기니까 절대로 제 말 또한 무조건 믿지 마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제 금리 상승기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가계부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소용돌이 상에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용도로 달러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가 드리는 의견이니 철저하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